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LA시 의회가 한인타운이 단일화돼 있는 선거구 지도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이제 최종 승인까지 3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LA 한인회와 외식업연합회가 손잡고 한인 업주들을 위한 백신 접종 증명 포스터 배부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기며 1990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 공포가 미국 경제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자동차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용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접종을 꺼리는 부모들이 많았는데요. 우려와 달리 어린이 백신 접종 일주일 만에 9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글렌데일에서도 백신 접종 행사가 이뤄졌는데요.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수 기자가 어린이 백신 접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어린이. 접종을 마친 딸의 이마에 감사의 키스를 건네는 아버지도 보입니다. 잠깐의 고통을 참아낸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격려와 박수도 이어집니다. 오늘 오후 글렌데일에 자리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에는 900여 도스의 어린이용 백신이 준비됐습니다. 지역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캐릭터 밴드 제품을 준비했고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편안히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학부모들은 밀렸던 숙제를 끝낸 듯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We're excited to be here. And this means that we can now do things like go to the zoo, even just going to the mall. She can't even do normal stuff like that, and especially because we have our son and he's so young. So we're extra careful because my kids are so little still. So we've been waiting for this for a very, very, very long time. It's very important, I think, for our whole family. We've been talking about it for a while. And we have lots of other family members that we want to keep safe. We want Ava to be safe, and I think we're just trying to get back to life as normal as we can as soon as possible. So, she did it, and it was, a little scary at first, but I think she was super brave today, and we're really happy to have it. 어린이용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지 일주일, 지금까지 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 의료센터 등에서 어린이용 백신 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For families who had both an older child and a younger child, I think they were not feeling the same level of relief that they are feeling today now that it is available for younger students. So I think it has a tremendous impact in increasing the health and safety across our entire school district and hopefully providing only a safer environment both in school and in the community.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은 일반 백신 용량의 3분의 1이 투약됩니다. 바늘도 일반 주사에 비해 짧기 때문에 접종은 순간적으로 이뤄집니다. 어린이용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며 접종소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을 결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시 의회가 한인타운이 단일화된 선거구획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남은 두 차례의 시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일인 12월 1일까지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회는 선거구 재조정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새로운 선거구인 하이브리드 지도를 찬성 12대, 반대 2명으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은 1년여 동안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누리 마르티네스 LA시의장은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채택한 지도안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급격한 변화를 줬다며 큰 불만을 갖고 시의장 권한으로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LA시의원 만장일치로 출범됐습니다.
특별위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행히 선거구 제주정위원회가 확정한 K2.5안과 특별위가 제출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지도에는 LA 한인타운이 10지구로 단일화돼 있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도약돼가 될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러 시의원들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지도에도 불만을 갖고 있어 공청회에서 주민의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위는 제주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지도 수정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위에 따르면 현재 수정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구는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과 경계를 두고 있는 4지구는 리디아 라만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상당한 부분이 바뀐다며 구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는 마지막까지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며 공청회와 서명운동 등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갔다 해도 이 두 번의 공청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 그리고 11월 23일 한인타운 또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시의회 최종 표결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표결을 마치면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선거구로 2031년까지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전역의 실내 비즈니스 업소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LA 한인회가 한인 업소들을 위해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LA 한인회와 남가주 한인 외식업연합회가 함께 제작한 포스터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됐으며 업소를 방문하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한인회를 방문하면 해당 포스터와 프레임을 비즈니스당 1개씩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선착순 100명에게 우선 배부하고 이후 필요시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사흘째를 맞고 있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는 아직까지 이용객들은 물론 많은 비즈니스 업주들조차 관련 시행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 업소들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5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4천 건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 기록을 5주 연속 경신한 것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세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된 이후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시 회복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6만 건으로 전주보다 5만 9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미 자동차 클럽 AAA가 올해 미국인들의 여행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토클럽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미 전역에서 모두 5,340만 명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기록했던 4,710만 명에서 13%가 더 늘어난 것이며 팬데믹 직전과 비교해 5% 정도 줄어든 전망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80%나 수요가 감소했던 비행기 여행은 올해 거의 회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44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6% 늘어났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가주 휘발유 가격이 $4 중반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전망치라 사실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토클럽은 여행 수요 증가에 대해 이번 주 들어 미국 내 대부분의 여행 규제가 풀렸고 상당수의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이 이뤄진 가운데 접종 증명과 같은 방역 규제들도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제약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여행 전망치에는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각 지역별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특정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일부 여행객들은 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죠.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오는 2026년부터는 아예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초당안에는 오는 2026년까지 음주자들이 운전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이후에 생산되는 차량에는 음주운전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음주자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3년 이내에 이 기술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고 최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만들어지는 자동차에는 이런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조항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술의 잠재력은 적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9,4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는 연간 100만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440억 달러가 넘습니다. 현재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부분적인 자동 운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안전국 역시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운전자 알코올 탑재 시스템으로 불리는 DADSS 프로젝트는 최근 몇 년간 버지니아주 교통국과 손잡고 센서를 테스트해왔으며 2024년까지 도로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제37대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 있었던 주요 행사들을 결산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첫 번째로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유 공인회계사는 이번 모금의 수익과 지출 누계를 감사한 결과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뉴욕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의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이번 행사에 퍼레이드 허용을 받지 못해 흥행이 저조할 것을 걱정하였으나 SNS 홍보 등 한인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대성황리에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한 사전 예약 인원이 4,200명을 넘었으며 중요한 시기에 한국 문화를 알린 것에 이의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다가오는 연례 주요 행사인 제62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회 날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재작년에 참석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의 참석을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펀드레이징 자체도 저희 사실 한인회 1년 내내 행사를 하기면 무금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펀드레이징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인회도 나의 단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 하나가 해낼 수 없는 거를 다 같이 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제62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회 날 행사는 재작년과 동일하게 지그벨트 볼룸에서 개최되며 행사 당일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